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원의 뉴스토크 김대원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오산시장 후보입니다. 젊고 강한 후보 장인수 후보를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 장인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초청해 주신 우리 경기신문가 김대훈 우리 편집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인사말 중에 가장 화끈한 가장 마음에 드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를 들어가겠는데요. 젊고 강한 후보 이런 슬로건을 네네.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젊길래 본인의 나이? 한국 나이로는 44. 44. 그리고 만 42세입니다. 뭐 그렇게 젊어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요즘 선거운동하느라 고생한 티가 팍팍 납니다. 어쨌든 젊은 나이, 그러니까 만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42살. 그렇다면 언제부터 내가 오산시장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까? 시의회 의장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네네네. 한계가 있더라고요. 의원의 한계가. 네네. 시의회 의원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민하고 소통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한번 해서 더 많은 일들과 성과를 내야 되겠다. 결정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하다가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에요. 오산 시민을 위한 공약 이름은 뭐죠? AI 반도체 특성화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겁니다. 요즘 다 반도체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왔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만난 게 삼성 평택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삼성하고 오산하고 이렇게 인접 지역인데 반도체가 이제 남부 중권의 삼성이 세계화로 가는데 오산도 그 대열에 합류해야 된다. 반드시 오산은 그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가능성이 정말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오산시가 직면한 문제들 중에 가장 또 시급한 문제, 뭐 지난번 보니까 교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들 뭐 투자도 없고 뭐 너무 낙후돼 있더라고요. 오산시가. 그럼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건 도로 교통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 교통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많이 이제 피로감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LH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도시와 구도심의 차이에서 도시를 전체로 그냥 신도시로 지정이 됐으면 도로부터 획정해 놓고선 도시를 건설할 텐데 LH하고 공사하는 업체하고 도로 싸움, 그다음에 예산 싸움, 그다음에 저희가 좀 원하는 대로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산은 조금 지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시민들이 원하면 당장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20년을 내다보면 1년을 좀 딜레이 시키더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2차선을 4차선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장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진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산은 또 젊은 도시이긴 한데 또 청년들 위한 또 일자리 정책과 청년 지원 정책 중요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오산이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큰 공장들이 없어서 일자리에 양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단기 일자리라든가 그것을 뭐 전문직이 아니라 서비스 직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특성화 도시를 만들다는 게 경제, 환경,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느는 겁니다. 첨단 도시로 된다면 젊은 세대가 더 많은 일자리가 확충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 안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산에 또 청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고령층 어르신들도 있으신데 그렇죠. 노인복지 정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상교통을 시행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거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하고 있고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오산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곳곳마다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이 그 고령화 사회로 이제 가고 있지만 오산은 점차적으로 그래도 젊은 도시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뭐 AI 로봇 시대, 뭐 자꾸 AI 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걸릴 수가 없어요. 혼자 계시는 홀몸 어르신들에 대해 말벗이라든가 그분들이 필요한 시스템을 좀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혼자 계셔도 뭐 위급 상황에는 바로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뭐 독거노인들, 어르신들에 대한 뭐 복지 문제 이런 걸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또 예산이 또 많이 들 텐데 뭐 예산 정책은 어떤 뭐 준비하신 내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런 거 있을까요? 확대된 정책들은 좀 축소해서 정말 해야 될 과제들을 좀 선별해서 예산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첨단 산업단지라든가 산단 조성을 해서 세수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당장 근데 만약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에서 의존 제한을 너무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 28% 정도의 뭐 세금을 가지고 지금 재정 자립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확대해서
지역에서 세금을 국가로 가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 세수 확대도 도라든가 시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걸 확충하는 정부의 방책, 그다음에 중앙의 방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난 2년간 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좀 큰 고통을 감내했어요. 그래서 오산시 내에 또 소상공인 일반 복지 정책, 지원 정책 다 이렇게 어떻게 구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떤 구상이 있을까요?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좀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 공무원 체계에서 부서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다 보니까 절차도 있고 행정도 있고 너무 느려요. 근데 이게 전문적인 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립하면 그분들이 바로 가면 오전에 신청해서 오후에 지원될 수 있고 소상공인만 365일 바라볼 수 있고 은행에 대출을 하려고 하더라도 뭐 옆에 뭐 이거 거쳐야 되지, 승인 받아야 되지, 공무원이 휴가 갔으면 다음에 와야 되지.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365일 풀 가동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정책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화폐를 좀 활성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한 10%씩 더 이렇게 예산을 더 주다 보니까 그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이나 지역의 경제인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인데 오산에서는 너무 잘 돼서 성공적인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선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경선 과정에서 또 민주당이 또 이렇게 좀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조금 안 보이는 측면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또 돌파해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준비하셨던 후보자들이 상대가 있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립니다. 하지만 원팀이 돼야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대통령 정책에 있어서의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성으로요. 근데 그 부분이 많이 3명 중에 한 분은 벌써 선대위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원팀이 되었고요. 다른 한 분도 우리가 잘 모시고 있는데 그 캠프에 3분의 2에 계셨던 지지하실 분들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와서 원팀이 돼서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함께 하셨던 후보님들을 모시려고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마음을 돌아서지 않더라도 끝까지 제가 찾아가서 만나 뵙고 마음을 돌리는 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후보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뚫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인수 후보께서 잘 뚫어내시기를 기대하겠고요. 네. 다음 질문 보면 또 민감한 사항일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GTX, 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 공약을 다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좀 바뀌었어요. 네. GTX, ABC 노선 연장을 약속한 문구도 없어졌고 네. 신규 그냥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라고 명시해서 사실상 GTX 노선 연장과 신설에 대해서 무기한 보류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오산 시민이 대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약속은 시민들한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제일 먼저인 대통령 110대 국정과제에서 뺐는데 신기한 건 이번에 상대방 후보는 GTX 신호선 연장을 하겠다고 공약을 또 걸었어요. 민주당에서 신호선을 연장해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신호선 연장을 폐기시켰고 다시 시장 나오시는 분은 이것을 다시 하겠다. 이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서 시민들의 이거는 지금 같이 하고 어떻게 보면 재산권에도 문제가 있지만 교통이 편리한 문제 1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거기 가서 뚫어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산시 하면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또 운암뜰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방안이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운암뜰 개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장인수 후보님께서는? 그 운암뜰이라는 게 오산의 마지막 남은 황금, 그렇죠.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통과가 되는 과정에 도에서 조금 반려된 사안이 있거든요. 반려된 부동의했죠. 부동의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시민들하고 지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공론을 펼쳐서 오산의 마지막 남은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할까는 시민한테 맡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말고 시민과 전문가가 하자는 대로 따르면 탈이 안 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전체 개발하지 말고 냅둬라라고 하면 끊임없이 공론을 펼쳐가지고 이해를 시키는데 그래도 설득하고 이해 안 되고 그냥 땅으로 냅두고 환경적으로 그냥 냅두라고 하면 냅둬야죠. 그게 제 땅이 아닌데 그렇죠. 시민들의 땅인데 냅두라고 하면 포기하고 냅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오산시 유권자분들께 진심 어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산 시민 여러분, 먼저 반성부터 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에 실망한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고요, 쇄신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를 살리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우리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산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강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 장인수가 여러분들 믿고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특성화 도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환경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의 먹거리를 제공해서 도시에 이사가는 도시에서 이사 올 수 있는 도시 3개 중에 오산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믿고 장인수가 하겠습니다. 투표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들 장인수 손 꼭 잡아주시고 반드시 함께 오산의 미래를 건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음과 당당함, 그런 패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인수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 말 진솔한 대화를 잘 나눠봤고요. 여기서 뉴스토크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대웅 기자였고요. 저는 오산시장 후보 장인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